그 다음에 56쪽을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설명한 거죠. 모토가 양이니까 개수는 음이 됩니다. 양이란 거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개수란 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사오미에서는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이라는 모토와 개수, 주도권 잡는다. 주도권을 잡는단 말은 열심히 일을 하는 때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다음 5화는 더 확산, 더 상승이 응축 하강으로 바뀌는 때다. 5는 뭐냐? 산의 정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이니까 확산 상승 운동이 응축 하강으로 바뀌는 때가 이제 5가 되죠. 그래서 이 5에서 음이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반대로 밑에는 5의 반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가 있겠죠. 그럼 자에서 응축 하강 운동이 확산 상승 운동으로 바뀌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에서 음이 시작한다면 자에서는 양이 시작합니다. 음이나 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주역의 괴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역으로 5를 표시를 하면 위쪽이 모두 양이고 제일 마지막에 음이 이렇게 하나 시작되는 괴를 갖게 됩니다. 이 자에서는 위쪽이 전부 이제 음이 되겠죠. 모두가 음이고 제일 마지막에 양이 하나 딱 시작하니까 일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양이 이렇게 시작되고 음이 시작됩니다. 5는 하지가 되고 하지가 지나면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음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여기 자는 동지가 됩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때죠. 동지가 지나면 이제 양이 시작돼서 양이 점점 커지는 때다. 그래서 하지가 지나면 음이 시작되는 거고 음이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동지가 지나면 양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죠.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동지는 밤이 가장 길다. 그래서 밤이 가장 길고 그래서 하루로 말하면 자정이 지나면 새 날이 오죠. 새 날이 온다. 근데 1년으로 말하면 동지가 지나면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이제 낮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게 되니까 새해가 되고 새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은 동지 기준이 맞죠. 근데 기존의 명리에서는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세력이 대부분 만세력이 한 해의 시작을 입춘이라고 했는데 입춘은 인월이 됩니다. 다시 해보면 자가 동지가 되는 거죠. 동지가 지나면 점점 낮의 길이가 강해진다. 동지란 것은 밤의 기운이 가장 많을 때다.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이제 양의 기운이 점점 많아지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추월이 있죠. 추월이 한참 지나고 인이 됩니다. 그러면 인이란 거는 인시, 하루로 말하면 이제 밖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년으로 말하면 인월이 되면 이제 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월이 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지을 이제 준비를 하죠. 인월이란 거는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데 입춘 대길이라고 문을 활짝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인월이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을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만세력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동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동지 기준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12운성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또 제 새로운 이론에 이제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12운성 명리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12운성 명리학회에서는 스마트폰 만세력 앱을 만들었는데 동지 기준으로 한 해의 시작을 동지를 기준으로 한 만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나이스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이스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면 새로운 만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만세력이라고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만세력도 볼 수 있고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만세력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 사주팔자를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춘 기준과 동지 기준의 만세력의 차이는 뭐냐? 여기가 동지다. 동지가 지나면 동지 자월이란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냐면 여기가 대설입니다. 24절기에서 대설이 있죠. 그 다음에 소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 있습니다. 입춘. 여기를 자월이라고 그러고 이걸 축월이라고 그러고 입춘 뒤에를 이제 인월이라고 하는데 대설과 소환 한 달이니까 30일씩입니다. 그 가운데 동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지란 것은 한 해의 시작이다. 밤이 가장 길 때다. 동지가 지나면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동지를 기준으로 한 해가 시작한다. 2026년이 되려면 이 동지가 지나면 이때부터 2026년 이렇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지금 2025년이 을사년이다. 그러면 2026년은 뭐가 됩니까? 2026년은 이제 병오가 되겠죠. 병오년. 도대체 병오년의 시작이 언제냐? 동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기존 명리학에서는 애매하게 입춘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병오년이 언제 시작하냐? 기존 만세력에서는 입춘이 지나야지 병오가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 기준 만세력에서는 동지가 지나면 병오가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거를 분명하게 해놓지 않고 자기가 사주를 잘 본다. 다시 말하면 저울의 눈금을 엉터리로 해놓고 그 엉터리로 된 저울을 가지고 정확히 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동지 기준으로 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소환에서 입춘까지 한 달 하고 그 다음 동지에서 소환까지가 반입니다. 15일. 그래서 동지 기준으로 하면 한 달 반, 1년으로 말하면 45일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간이 바뀌게 됩니다. 연간이 바뀌죠. 연간이 바뀌면 우운의 흐름, 대운의 흐름이 역행이냐 순행이냐 이게 바뀌게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데 이러한 이론적 체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기존의 만세력을 가지고 입춘 기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 다음에 명리학이 정식 학문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이유 중에 이러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 못한 학문적이지 못한 그러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명리란 것은 수천 년을 내려온 학문이다. 수천 년을 내려온 학문이면 대학의 정식 학과로 정착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토와 계수는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을 하는 사오미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오화는 더 확산, 더 상승이 응축, 하강으로 바뀌게 될 때다. 아까 말했죠. 오는 확산, 상승이 응축, 하강으로 바뀌는 때다. 그 다음 반대에는 자가 있겠죠. 자는 응축, 하강 운동이 확산, 상승으로 바뀌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토는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을 하는 병화를 멈추게 하고 응축하가는 경금을 돕는다. 낮이 저녁으로 되고 여름이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밖은 모토가 담당하고 안은 계수가 담당한다. 그래서 모토와 계수, 그 다음에 병화와 계수 이것이 음양을 만든 건데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병화란 거는 이렇게 더 확산, 더 상승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그대로 놔두면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음양 순환 운동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모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되면 병화 다음에 이제 무토가 됐죠. 그래서 무토는 이 병화를 올라가려는 거를 이렇게 속도를 늦추고 멈추게 합니다.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모토가 그 브레이크 역할을
이쪽에서는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4다. 그 다음에 5다. 4오미가 이렇게 있겠죠. 4오미. 4오미가 이렇게 있으면 무토는 여기에서는 확산 상승을 하겠죠. 이 병화의 속도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5가 지나면 무토는 이걸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제는 응축 하강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를 정확히 말하면 5 전반에서는 확산 상승 운동이 더디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5 후반에서는 응축 하강 운동이 더디게 일어난다. 산의 정상을 올라갈 때는 지쳐가지고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죠. 그 다음에 정상에서 내려올 때도 천천히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것과 같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병화의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무토가 이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병화는 4에서 5까지 작용하고 그 다음에 5에서 미까지는 병화는 이제 자기 속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병화가 4옴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병화는 5에서 완전히 자기 역할을 이제 멈추게 되죠. 그 다음에 무토는 어떻게 되냐? 무토는 4에서 5까지는 확산 상승 운동을 하고 5에서 미까지는 응축 하강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계수는 뭐냐? 계수는 병화와 무토 짝이 되는데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계수는 당연히 손바닥과 손등처럼 함께 가니까 4에서 5까지는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5에서 미까지는 그냥 응축 하강 운동이 서서히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도 5 앞에하고 5 뒷부분은 서로 다른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어려운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선을 보이고 뒤에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수란 것은 병화와도 짝이 되고 이제 무토하고도 짝이 된다. 이 말은 뭐라겠습니까? 여름철에 4, 5미에서 과연 수가 있는가? 기존 명리에서는 4, 5면은 수가 없다. 다 증발해서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껍데기만 보고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계수는 음간이니까 보이지가 않죠. 안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습도가 높은 이유, 여름철에 나뭇잎들이 시들지 않는 이유 전부 다 계수가 있다 때문이다.